안녕하세요. 경매톡톡입니다. 한국의 베네치아 거리 다들 들어보셨죠?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한국의 베네치아라고 불리우는 경기도 김포시 라베니체를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러한 물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물건은 보시는 312동의 6층 건물 되겠고요. 지은 지 21년 차를 맞이하는 아파트인데, 그런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단지 내 도로가 굉장히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는 최근에 지상으로는 차량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아파트들에 비해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도드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연식이 조금 된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단지 내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 되겠습니다.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나오면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가가 있는데, 사실 주로 본 단지가 입지해 있는 위치는 주거단지고 상업지구는 본 물건에 약 한 5분 거리에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주변 환경은 굉장히 쾌적하다 못해 굉장히 한적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용한 도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물건지에서부터 라베니체는 바로 단지와 연결되어 있는 수로를 이용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 라베니체까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바뀌어 있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에서 아파트 정문 출입구를 나오면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 정류장이 있고요. 광역버스는 주로 시청이나 신촌 일대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광역버스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도보로 약 한 10분 거리에 있는 장기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장기역은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다시피 GTX D 노선의 출발역으로, 향후에 GTX D 노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해당 아파트 단지도 일정 부분의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는 최초에 장기동의 신도시가 구축이 될 때 최초에 분양이 됐던 그런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연식은 주변 단지에 비해서 조금 더 되기는 했지만, 동간 거리가 넉넉하다 보니까 일조량이라든지 혹은 주거 환경 자체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아파트입니다. 우리 물건지에서 장기역을 지나면 바로 이 인근에는 전부 다 이제 상가가 조성되어 있고, 수로를 통해서 가벼운 산책이나 혹은 아이들 킥보드 타고 이러한 레저 활동을 굳이 멀리 외부로 가지 않고도 도보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물건지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무엇보다도 실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그러한 아파트 단지다 라는 부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거주 환경 자체는 여타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생활 편의성을 확보를 하고 있다 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역 설명은 사실 저보다도 해당 지역에 대한 전문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련 유튜브나 혹은 블로그 통해서 우리의 물건이 위치해 있는 해당 아파트의 입지 분석은 그런 다른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매톡톡에서는 사실 주거 환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간단하게 권리 분석 살펴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타경 38763이고요. 경기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청송마을 아파트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기준으로 40.76평이고요. 최초 감정가는 6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 2회가 유찰이 되어서 최초 감정가 대비 49%에서 시작하는 물건 되겠습니다. 가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매력적인 가격대까지는 위치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다만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20년 이후에, 즉 GTX-D 노선 확정과 더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던 지역이라는 점 유념해 주시고 조금 더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실제 거주를 하고 있는 점유자가 있을 테고 거기에 대부업체까지 전세로 점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업체에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입일도 없고 확정일도 없고 배당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해당 임차인은 낙찰자와는 전혀 무관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권리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대부업체는 비용을 들여서까지 전세권을 등기를 했을까? 뭐 이 부분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등기부 현황 살펴보면서 조금 더 설명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상에서도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그러한 권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대부업체에서 2020년 11월 24일 근저당을 설정함과 동시에 바로 전세권을 등록을 했습니다. 전세권은 채권 금액이 500만 원으로 크게 걱정할 만큼의 금액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체에서는 왜 굳이 비용을 써가면서 전세권을 등록을 했을까요? 이유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부업체 자신들이 가장 선순위여야만 채권 회수를 온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에서 해당 채권자가 최선순위 권리자라 하더라도 경매 배당에서는 해당 근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챙겨가는 그러한 케이스가 있죠. 어떤 거죠? 예,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액 임차인의 경우에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최선순위 근저당이라 하더라도 배당에서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업체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배당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제 거주를 하고 있거나 점유를 하고 있지 않고 오직 후순위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을 막기 위해서 해당 전세권을 등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낙찰자에게는 전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청송마을 아파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지금 현재 이 49% 반가까지 떨어져 있는 이 가격 매력적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면 현재의 49%보다 낮은 낙찰가율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으로 보시나요? 혹여라도 본 물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다 더 꼼꼼하게 관련 권리 분석부터 현장 임장 등을 통해서 보다 꼼꼼하게 시세 확인과 현장 상황 살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